고전문법 수업 오랜만에 하는데 이 책인 거 다 아시죠? 네. 고전문법 지난 시간에 14가까지 했어요. 43페이지까지 했고 지금 이제 이거는 44페이지 제 15가네요. 롭첸 쫑아바 안다셰바 15가. 네. 그래서 항상 옮겨가지고 롭체는 과라는 뜻이고 쫑아는 15라는 뜻이죠. 그래서 빠는 서수사 제 몇 번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 15가가 되고 15가의 주제는 바로 당이라는 글자입니다. 당이라는 글자가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당이라는 글자가 당다라고 해서 당이라는 글자, 당이라는 소리를 세발 설명한다. 그래서 이번 과의 주제는 바로 당다입니다. 당입니다. 당. 그래서 레셰종화가 티베트 문법서죠. 문법서에 이 당에 대한 문법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자, 당은 니는, 니다는, 혼이나는 혹은 당이란 뭔가를 설명할 때 이 니다를 쓰죠. 그래서 당은 어디에 쓰냐고 하면 뒤 1번, 제 2번, 경첸 3번, 그 다음에 세컵 4네 번째 당아. 그래서 5가지 경우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 제, 경첸, 과, 채컵, 당아. 응아는 5가지, 5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은 뒤, 제, 경첸과 채컵, 당아이라는 5가지 경우에 죽은 쓴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한말로 하면 5경우에 뭐를 당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 5가지 경우에 당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다 거꾸로 말하면 당이라는 것에는 5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뒤는 뭐냐면 첫 번째 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언가를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자가 우리말로 하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한국어는 뭐뭐와 혹은 뭐뭐과 뭐뭐랑 이라는 뜻입니다. 과가. 그래서 뒤바는 모은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모을 때 당이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뭐와 뭐뭐과 뭐뭐랑 뭐뭐이랑 라고 하면 2개 있는 거를 어떤 문맥상에서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의미로 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는 뭐냐면 나누다, 분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누다, 분류하다는 제는 원래 나누다, 분류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는. 그죠? 근데 구분할 때도 쓴다. 역시 한국말로는 와, 과랑이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그죠? 학생을 크게 나누면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눈다. 그럴 때 과를 쓸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나누는데 분류를 할 때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문법적인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당은 대표적으로는 우리말로는 뭐뭐와 뭐뭐가 뭐뭐랑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면 경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첸이라고 하면 뭐뭐 해서
해서라는 동사 뒤에 써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명사와 쓰이겠죠. 명사. 근데 얘는 동사 뒤에 쓰는데 요거는 문어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자 뭐뭐 해서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요거는 이따가 예문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채껍. 채껍이라는 말은 때 시기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채껍. 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동사 뒤에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문어와 구어 두 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으로는 동사 뒤에 마지막에 끝에 오면 뭐뭐 주세요라는 뭐뭐 세요라는 의미가 주세요라는 세요가 있습니다. 뭐뭐 세요는 동사 뒤에 쓰면 하세요, 주세요, 가세요, 앉으세요가 돼요. 요것도 문어 구어에 다 쓰여요. 주세요 그러면 때바가 있는데 때당이라고 씁니다. 이건 바로 쓰시면 돼요. 이제 가시다 오시다의 티벳 말이 페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 없고요. 페바라는 말이 있는데 팼다 그러면 팼다 그러면 가세요. 또 들어오실 때는 패다 이렇게 하면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팼다. 근데 이 팼당이라고 하지 않고 팼다 약간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낭이 좀 약해지잖아요. 팼다.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째 당학이라고 있는데, 당학은 권유라는 의미예요. 권유. 권하는 말. 그러니까 담바라는 게 원래 조언하다, 가르치는 기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학은 조언하는 말, 권유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쓰임은 뭐뭐세요가 돼요. 동사 뒤에. 그러니까 이 뒤에 더 이상의 말은 안 나오죠. 뭐 가세요, 앉으세요, 끝나지. 이 뒤에 뭔가가 붙지 않잖아요. 근데 뭐뭐 하자, 동사 뒤에 뭐뭐 하자마자 붙이면 뭐뭐 문을 열자 마자 뭐 그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문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문맥을 봐서 뭐뭐 하자마자라고 써야 되고, 요것도 문맥 뒤에 그냥 낭다라고 하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낭다 그러면 주세요. 낭이 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낭다 그러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당이 5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문어에서는 이거 뭐뭐와 뭐뭐가, 그러니까 명사가 나열해서 이어질 때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연결되는 어떤 접사, 조사로 쓰이죠. 뭐뭐와 뭐뭐과 뭐뭐랑. 그 다음에 1, 2번은 어쨌든 내용이 분류하는 내용이건 같은 동류의 내용이건 1번, 2번의 사실은 의미는 거의 같은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뭐뭐 해서라고, 이거는 동사의 이유를 나타내는데 이게 문어에서 맞습니다. 4번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쓰이고, 5번은 이제 권유하는 말로 동사의 끝에 마지막에 쓰면 뭐뭐 세요라고, 가세요, 오세요, 주세요 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김생 세급 당합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고요. 자, 당이 쓰이는 여러 가지의 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뒤바부터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이제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칠판이 그렇게 넓지 않은 관계로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두바라고 했는데, 두바는 두바가 있습니다. 두바의 45페이지 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바가 무엇을 포함하는 것, 두바는 무엇을 모으는 것,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쌍계당 최당 뭐라고 써있어요? 네. 이렇게 났을까? 겐두 제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요? 겐두 제니 꾼 초 숨인. 자, 오늘 우리가 배웠죠? 현대집에다 시간에 인. 보세요. 인칭에 관계없이 원형이 쓰였어요. 인칭에 관계없이 지정사 이다 아니다는 이는 인 이런 거 써요. 예. 쌍계는 부처님과 법과 겐둔 승가를 포함한, 째는 뭐를 포함한 것 이런 뜻이고요. 포함한 것이 뭐냐면 군촉숨 삼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군촉숨이라는 말 자체가 뭐요? 삼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당자, 우리가 지금 당자라죠? 예, 이 당자는 뭐냐면 이 삼보에 포함시켜 주잖아요. 역할을 뭐뭐와 뭐뭐와 뭐뭐는 삼보이다라고 해서 삼보라는 캐테고리 이 범주 안에 포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바를 보겠습니다. 두바에 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두바의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샷, 당, 호, 호당, 눕당, 장제니, 촉, 뭐래요? 촉, 시인. 자, 이걸 보시면 볼까요? 샬은 뭐죠? 동과 그죠? 호는 남. 그 다음에 부.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거를 뭘 느낄 수 있냐?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티베트는 동남서북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샬로 눕자
그래서 동과 남과 서와 북을 포함한 것을 뭐요? 촉시 사방이라고 사방이다 한 것이 사방이다. 이게 사잖아요. 그 다음에 촉은 쪽이나 편, 그 다음에 방향의 방을 나타냈죠. 예, 그래서 사방이다. 촉시 그러면 사방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사방이다라는 의미인데 샤당, 효당, 그래서 사방이라는 어때요? 범주 안에 얘네들을 포함시킬 때 당이라는 당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듀바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샬당, 효당, 룩당, 장제니, 촉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듀바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문법적으로 꼭 뭐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또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와 뭐뭐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오면 첫 번째 명사 뒤에 이어지는 당이 오면 뭐뭐와 뭐뭐과로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바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이제 제바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바는 두 번째 제바 아오 바야따 자 덴보 제다 제바입니다. 제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분류하고 구분할 때 제바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한 다른 예문을 갖고 오지 않고 아까 그 예문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예문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우리 처음에 뭐냐면 혼촉순리 거꾸로 이거는 그죠? 혼촉순리 니 그래서 삼보란 그죠? 쌍계당 당 최당 겐두노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삼보란 쌍계당, 최당, 옌둔 부처님과 법과 승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당이 삼보에 대해서 나열, 삼보가 무엇인지 내경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바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와, 과로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제바의 역할이 있다, 두바의 역할이 있다. 이거 우리가 굳이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티베트 문법서를 가지고서 이 문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 뜻이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하나의 예문은 똑같아요. 촉신이, 그죠? 촉시니. 그래서 사방이란 또 사방이 뭔지를 구별해서 보여주죠. 샤르당, 호당, 룹당, 장, 제소. 그래서 이거는 사방은 동과 남과 그 다음에 서와 북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고 있죠. 사방의 내용들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바에 쓴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당의 대표적인 걸로는 한국말로는 와, 과라는 것에 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병체입니다. 병체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병체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병체. 자, 세 번째. 세 번째. 랑 갔다가 가야다가 10주규 뭐 찬나젠 병체이라고 씁니다. 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매 구정 안 나오네요. 두와 통화당 두화는 뭐냐면 연기라는 뜻이에요. 통화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보고 매는 불이거든요. 매 요바 셰 자, 연기를 보고서 연기를 보자마자라고 번역해도 돼요. 연기를 보자마자 연기를 보고서 매요가 불이 났음을 불이 있음을 시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있음을 봤기 때문에 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사의 뒤에 왔던 본사의 기본형 뒤에 당이 붙으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연기를 보자마자 한번에 읽어주실 수 있어요? 두와 통화당 매요 발세 그 다음에 강 법이라고 있습니다. 바바사 법이라고 읽어요. 아 발음보다 약간 어 발음이 가까워요. 법아당 더 가십주 근나근 궁카 임박 셰 여기는 뭐뭐 하자라고 번역을 넣어놨을게요. 근데 이유를 나타낸다. 강아사 강이 뭐냐면 눈이에요. 자, 강법아는 법아라는 말이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내리다. 그러면 사람이 내리다, 버스에서 내리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법다 그러면 내려 이 말이에요. 아까 어떻게 해요? 당이란 말 있죠? 지금 당 우리가 하잖아요. 법당 원형에다가 당을 법당 그러면 법다 법당이라고 낭이라고 안 쓰고 법다 법다 그러면 내리세요 이 말이에요. 내려 약간 네, 그런 의미예요. 법다. 그 다음에 감법아 찰바는 비인데요. 찰바 비가 내리다는 법바 쓰면 알아듣긴 한데 법바가 쓰긴 써요. 근데 땅바라는 말을 써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쏟아지다 내리다 땅바라는 말을 쓰는데 강은 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오는 듯한 느낌 주잖아요. 진짜 비는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눈이 내리다 하면 강법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강법아당이라고 해요. 아까 좀 차이가
기본형 전체 다를 써주죠. 동사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좋아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서, 갈 때, 뭐 이렇게 하려면 변하지 않는 게 요거는 뭐냐?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어미는 계속 변하죠. 근데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다 써졌죠? 그러니까 기본형 전체를 다 써주고 동사 뒤에 붙으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오자 공카 겨울임을 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오자 겨울임을 알았다. 위에서도 영리를 보자 어떻게 해요? 불이 난 것, 불이 있음을 알았다. 눈이 오자 겨울이 뭐 왔음을 알았다. 겨울임을 알았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오자 뭐뭐 하자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눈이 왔어 도 됩니다. 눈이 와서 해도 번역해도 되죠. 네. 근데 이제 동사 뒤에 당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눈이 오자 뭐 그죠? 눈이 오자 겨울임을 알았다.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표현으로 좀 기억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뭐 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해서의 정확한 표현은 뭐뭐 제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이제 유사한 표현을 옮기자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이 오자 겨울임을 알았다. 어떻게요? 두와 통하다. 연기를 보자. 예, 그 불이 있음을 알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사에 기본형을 다 써주고 당을 붙여준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하나 더가 있네요. 이게 저기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균생 그러니까 이거 거의 없나 봐요. 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자괴라고요. 자고요. 락깝다 가나로 괴다 괴 딩와 예. 샤 유 요바 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시면 자괴란 게 뭐냐면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가만히 있다가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나는 거 이런 것을 징화라고 해요. 그래서 매가 뭐 독수리 매 다 자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가 날자 뭐 독수리가 움직이다는 표현으로 보통 여기서는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날자 샤이어바 고기가 여바 있음을 알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만히 있다가 탁 뛰어오르는 거는 먹이가 있음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샤라고 했지만 의역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자 뭐가 있음을 알았다. 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당이죠. 이것도 때때로는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빈체의 의미로 당을 써줄 수 있는데 동사의 기본형을 다 써주고 당을 써주면 뭐뭐 하자 알게 되었다. 뭐뭐 하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후 관계에서 앞에 문장에 이유를 나타내 줄 때 이런 당을 또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급이죠. 체급.
시기, 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배가 있고 다가 있죠. 배는 티벳이라는 뜻이고 다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벳 달인데 티벳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역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읽을 때는 되다가 아니고 벤다라고 읽습니다. 벤다 그러면 티벳역으로 어떻게 몇 월 며칠은 구정이다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벤다 당볼레바당. 자, 당보는 티벳역으로 1월 첫 번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역, 다시 말해서 티베트역 정월에, 티벳역 정월에 이 말이에요. 당보와 정월에, 정월이 레바당. 레바는 이르다, 되다라는 뜻이에요. 레바가 도착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다 할 때도 랩송이라는 말을 써요. 랩바, 랩송. 저 사람이 왔어요라고 할 때도 랩송, 레바라는 동사를 쓰고요. 시간이나 때에 이르다, 그거 때가 다다르다라는 말로서도 레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이 되자, 맞아? 어떻게요? 로살 로살은 로는 원래 해라는 뜻이고 쌀은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해를 동화 보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새해보다는 설날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살은 설날. 그래서 티벳역 정월이 되자마자 설날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음력 정월이 되면 1월 1일이잖아요.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구정이죠. 설날을 보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티벳역 정월이 레바당 뭐뭐 하자마자, 책급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뭐뭐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설을 보낸다. 설이나 설날이라고 쓰면 됩니다. 설을 보낸다. 설을 센다. 똥화라는 동사는 설을 보내다, 설을 센다. 똥화라는 말 자체가 원래 보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간을 보내다 할 때도 똥화를 써요. 우리도 보낸다 할 때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뭐 밀어내기도 하고 할 때 이 보낸다는 말을 쓰는데 똑같아요. 시간을 보낸다 할 때도 이 똥화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을 센다, 설을 보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티베트어와 정말 유사한 표현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이 볼까요? 난조, 예, 쌍압당하, 난도이, 난도, 니마, 샤라당 뭐래요? 칸든제스 밑에 쓰지요. 단어를 듣는 데를 보다 써다 단어는 된제. 자, 난조는 조인데 읽을 때 약간 난조라고 읽습니다. 난도는 아침이나 오전, 그러니까 해가 이제 한밤중을 지나서 이제 새벽 시간과 어쨌든 오전에 12시 이전의 모든 시간을 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도를 때로는 오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침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 아침, 니마는 뭐죠? 태양이죠. 아침에 해가 샤와는 뜨다라는 뜻이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샤와 당 칸든제
다음부터는 기도를 한다. 티벳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법당에 가서 그냥 개별적이 아니라 어쨌든 모여서 예불을 하잖아요. 근데 티벳인들 일어나자마자 예불문을 읽고 그것을 칸돈집이라고 있어요. 칸돈이 이제 카가 입이잖아요. 그다음 떼는 뱉다, 밖으로 말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칸돈은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용어가 없어요. 뭐 칸돈, 연불, 뭐 가장 유사한 단어를 하자면, 근데 그리고 칸돈 제바라는 게 연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뭐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도 있고 예불문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언문의 내용도 있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마지막에 또 회양문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칸돈 제바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이렇게 비슷한 번역은 그냥 기도하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다도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 우리로 얘기하면 뭐 천수경이나 뭐 그런 예불문이 있는 뭐 그런 독경집을 가지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아침 태양이 뜨자마자 기도를 한다, 뭐 기도를 드린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일이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뒤에 일을 바로 한다라는 그런 시기의 연속성을 의미할 때 당을 써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적절한 표현은 하자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유는 뭐뭐 하자라는 걸로 우리가 번역을 하기로 하고요. 4번 채급은 시기 때는 하자마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다 당볼레바당 보살땅 그러면 티벳 정월이 되자마자 설을 보낸다. 난도 아침 니마샤바당 아침 해가 뜨자마자 샤바가 뜨다라는 뜻이잖아요. 뜨자마자 기도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화까지 하고 우리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에 5번째를 보시면, 다섯 번째가 당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유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유, 명령을 권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말이 되면 뭐뭐 하라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것도 하라는 것도 권유죠. 그 다음에 하세요. 하나는 명령. 명령하죠. 권유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보시면 예문은 이 뒤에는 이제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동사의 어근에 바로 붙여줘야 돼요. 아까는 동사 기본형 전체 다를 쓰고 당을 써줬다면 뭐뭐 하자마자 하고 뭐뭐 하자는 동사에 글 써줬다면 당학은 어근에, 동사의 어근에 그 다음에 당을 써준다는 거, 요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 상, 제, 당. 근데 사실은 요거 동사의 어근만 써도 사실 거의 명령문이에요. 제 그러면 해 이 말이에요. 제 그러면 해. 제당 그러면 해라 이 말이에요. 해라. 하세요라고 하면 남다라고. 하다의 경어 높임말이 남다거든요. 남다 그러면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동사의 어근만 쓰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제다 그러면 해라 말고 하세요라는 말은 낭당이에요. 쌤상은 뭐냐면 착한 마음을 하라 이 말인데 좀 착한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쌤상제다 그러면 좀 마음을 잘 써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셴, 펜, 둑당 쟁청자 어떤 불교적인 그런 셴펜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루어라. 타인을 좀 이롭게 하라. 뭐 이런 의미. 셴펜 둑당. 둑반은 원래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이고. 자 밑에는 우리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예문입니다. 베개 베익도 되고 베개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쓸게요. 종다. 자 위에는 샘상제다 그러면 마음을 좀 잘 써라 이 말이고 선한 마음을 하세요. 가지세요. 가져라. 마음을 좀 잘 써라. 선하게 써라 이런 말이고요. 셴펜은 이타라는 뜻이고 두바는 셴펜 둑다 그러면 이타를 이루어라 이 말인데 뭐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는 베개는 티벳 말이고요. 베익은 티벳어죠. 그래서 베개 종다, 종다라고 하기도 하고 장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반은 혹은 종반은 지금 이거는 이제 미래형과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긴 한데 장다라고 하면 배우세요, 배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어를 배워라 그러면 되게 장다.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다 그러면 돼요. 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마지막 받침 글자인 이 말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요. 거의 다 가까이. 베개 장다, 베익 장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업 여기 쓸게요. 말업은 이제 도덕적이지 못한 나쁜 짓 이런 말을 말업입니다. 말업 뽕다라고 했어요. 나쁜 행실을 그만둬라, 그만해라, 끊어라 이 말이에요. 뽕바는 원래 끊다라는 뜻이에요. 끊다, 그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업 뽕다 그러면 나쁜 짓을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나쁜 행실을 끊어라, 그만둬라 이 말입니다. 뽕다. 자 그래서 당이 지금 이제 주어에 오히려 더 많이 써요. 뭐뭐 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모든 동사의 어근에 다라고 붙이면 돼요. 사다 그러면 먹어라. 그러면 먹어라. 조다 그러면 가라. 예. 그런 뜻이에요. 예. 명다 팼다라는 말씀. 팼다 그러면 오세요. 예. 예, 용다는 잘 안 써요. 팼바라는 다음 동사를 오시다라는 동사를 쓰죠. 자 그래서 예? 애들한테는 쇼라는 말이죠. 우리도 오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일로 와 그러면 쇼. 우리는 이리 와 저리 가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티베트 하신 거는 아닌데
추쇼 파규 그러면 파규는 저리 가예요. 파규. 근데 8월인데 파규라고 써요. 파규 그러면 절로 가 이 말이고요. 추르도 이제 원래 이 사람들도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라 발음이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추쇼 그래요. 추쇼 그러면 이리 와 이 말이고요. 파규 그러면 저리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티베스님이 한국에 와서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어른들한테 이리 와 저리 와 그래가지고 되게 웃었다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추쇼 그러면 이쪽으로 오다, 쇼쇼 그러면 이리로 와라는 뜻이에요. 와. 가 그러면 규. 명령은 애들한테. 했다. 네, 패다, 추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파패다 그러면 저쪽 저리로 가세요. 안내할 때 파패다 안내할 때 나중에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가 티베트로 안내를 파패다 추패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파패다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고전 문법인데 약간 현대티베트 문법 비슷하게 되는데, 자 15과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당자는 당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15과가 당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가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무언가를 포함시킬 때, 두 번째는 무언가를 분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두 한국어로는 뭐뭐와 뭐뭐과로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유, 동사 뒤에 쓰이죠. 뭐뭐 하자, 아까 눈이 오자 겨울임을 알았다. 그죠? 연기를 보자, 불이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할 때 뭐뭐 하자. 그거는 동사의 기본형을 모두 써주고, 그죠? 동사를 다 써주고 당자를 붙이면 돼요. 세 번째, 이유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 때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자마자. 그것도 동사에다가 당. 이때는 설날이 오자마자, 아니 정월이 오자마자 설을 보낸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기도를 한다. 그 사람이 오자마자 밥을 먹는다. 그 사람이 오자마자 나는 간다. 나는 갔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어요. 당은 이제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가 당학은. 당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동사의 마지막에 쓰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없죠. 그렇게 당은 5가지의 의미로서 쓰입니다. 오늘 고등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